예, 반갑습니다. 자, 6월 시장이 오늘 출발했는데요. 이번 달도 좀 변동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2분기 말이죠. 우리가 이제 1월 달, 3월 달에 좀 변동성이 좀 심했었는데 매 분기 말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뭐 기관도 이제 펀드 그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좀 변동성을 좀 심하게 좀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말 또 그 리밸런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하고 외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이제 한 템포 그 좀 쉬었다가 좀 호흡 조절을 좀 하지 않겠나 외인들이, 예, 그렇게 좀 판단돼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조금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월 첫날 딱 출발하게 되면 월이 바뀌면 보통 한 2, 3일 정도는 시장의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자, 오늘 제가 강의 주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업사이클이 도래했다. 예, 그래서 핵심 기업, 현미경 분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그 지금 이맘때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7월 달, 6월 달부터 아마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밀었었는데 1년 넘게.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와 다행입니다만은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종합지수가 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 대만도 마찬가지고 이제 IT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기복이 심하죠. 작년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얘기할 때 개인 투자분들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아마 이 단어가 재작년 작년까지 5월까지 막 계속 시장을 그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7월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냥 다운 사이클 얘기해 버리죠. 워낙에 이제 기복이 심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다운 사이클을 지나서 이제 업 사이클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 보통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짝수 연도에는 주가가 강해요. 홀수 연도에는 좀 찌글찌글하다가, 예, 아시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다른 업황 같은 경우는 뭐 조선 건설이다, 뭐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 업황이 한번 꺾여버리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하향 산업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업황의 특징이 그렇고 또 후발 주자들이 막 따라오니까 막 그런 거죠. 뭐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근데 반도체는 뭐 이제 4차 산업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를.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둔화는 있을 수가 있다. 공급 과잉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경제가 좀 식어가면서 둔화는 생길 수 있지만 근데 또 이제 한 2, 3년 지나면 결국은 반도체는 온 전 산업에 다 들어가니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반도체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원래 이제 반도체는 이제 불황에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반도체 사용해야 되니까 다른 산업과 달리 특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접어드니까 그만큼 또 사용량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안 좋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이제 업사이클이 도래했고 우리가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올 하반기 가게 되면 또 이제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또 시장에서 업사이클 이후에 뭐 슈퍼사이클 또 빅사이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반도체 그 대중국 수출 중괄 추이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이제 1분기가 반도체 중국 수출량도 저점이다. 예,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1분기 저점 찍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예, 뭐 대장주들이 막 치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한 달 전까지만 찌글찌글한데 그리고 이 시장이 참고적으로 아실 거는 뭐 지금 대형주도 그렇고 뭐 개별주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이제 뭐 선침해를 한다든지, 예?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따라가면 당하는 이런 시장이에요. 왜? 크게 봐서는 아직까지는 여름까지는 박스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화 지금 되고 있죠. 이미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되면서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재고 이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재고가 아마 2분기 이번 달까지 지나게 되면 많이 이제 그 소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예, 재고 감소에 따른 예,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제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미리 이제 주가는 반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다른 이제 장비라든지 뭐 소재 예, 이런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3분기 다음 분기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가 지금 이번 달 말이 2분기잖아요. 예, 1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6천억 기록했고 2분기에는 지금 또 1분기보다도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분기, 3분기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조 단위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주가는 미리 지금 반영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남들보다 뭐 한두 달 선침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반기 이제 DDR5 점유율 또 회복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HBM3 여기 이제 그 소위 얘기하면 이제 성능이 좋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성능 AI 고성능 반도체. 이게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런칭 들어가면서 요건 또 이제 그 고부가가치죠. 예? 기존에 뭐 DDR4 DRAM보다도 예, 그런 효과가 지금 가미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어제 중국의 제조업 5월달 PMI 지표 발표했습니다만은 기준치 이하입니다. 48.8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의 5월달 제조업 PMI가 48.5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G2 국가가 지금 제조업 PMI가 기준치 이하거든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하반기 가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지금 이제 2분기가 가장 안 좋아요. 제가 봐서 경기 지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다시 한번 경기 회복세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CD, 뭐 TFT LCD도 마찬가지고 예, 다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6월달, 7월달, 예? 6, 7 요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시적인 경기 둔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좀 조절을 해 나가면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좋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하반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물릴 수도 있어요. 매수하면서. 그러나 뭐 기업 자체, 업황 자체의 턴 어라운드를 우리가 이제 고려했을 때는 예, 뭐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기술적으로 만약에 물릴 수는 있어도 뭐 기업으로 물리지는 않는다.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지금은 이제 약간 또 단기 저항 국면에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이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조절을 해 나가자. 예? 예,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인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기관도 지금 매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인은 개인에 맞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또 오래 살아남다 보면 결국은 대박 몇 번 맞습니다. 주식하시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이 적자 폭이 2003년도니까 2003년도에 19억 4천만 달러인데 예. 이번 분기에는 23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20년 만에 최대 적자 폭을 기록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재고 상각이 원인입니다만은 예. 근데 거기가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거기 저점 찍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실적도 실적입니다만은 이 하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고 CEO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내용이 제가 중요하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반도체 재고는 예, 그 2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재고 감소로 몇 개월 뒤에는 수요 공급 개선 기대가 된다. 이게 이제 2분기 말에서 뭐 3분기 정도 넘어가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네,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2025년도 내후년. 근데 저는 이제 내년부터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뭐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가 좀 전체 글로벌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예. AI 시장 매출 증가로 인해서 기록적인 성장이 기록적인 그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한 달 뒤에 지금 AI 관련 종목군들이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속도감이 좀 빠른 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미국 경기 같은 경우 찌글찌글하고 둔화된 가운데서 다른 거 사면은 뭐 살 게 없거든 지금. 예. 근데 그나마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은 막말로 뭐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업황을 지금 완전히 바닥을 했다든지 안 찍었다든지 확인했다든지 아니면 현금 보유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제 이번 지난달 말까지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한 템포 좀 누를 자리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고를 드렸었고, 예, 다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바로 이제 실적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을 하향 조정하겠다 이거. 벌써 이제 감산을 지난달부터 들어갔었다는 얘기고, 중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요가 전망되는 바 클린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이 업황, 반도체는 업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뭐 삼성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년 수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품하는 기업들은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DDR5하고 LPDDR5 전환 등에 따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비지 제약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력 확보에 주력하겠다. DDR5, LPDDR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마트폰 저전력 그 반도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DDR5가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장세를 수요 증가와 함께 기록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실적도 지금 6천억 기록했고 예. 2분기에는 2천억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이하에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금액이 크신 분들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여기서 더불어 제가 설명도 한번 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외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까지 뭐 쌍끌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5월 말까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기준했을 때 13조 원 약간 넘게 5개월 동안 매수했거든요. 예, 개인들 뭐 10조 원 가까이 매도했고 뭐 기관들은 뭐 3조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럼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매수했을까? 근데 그 금액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 예, 라면 벌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현대차까지 포함한다면 한 90% 가까이 됩니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이제 왜 삼전하고 하이닉스 매수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뭐 440조 됐나요? 예, 440조 잡고 그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올해 그 작년 연말하고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0% 미만까지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지금 52%가 넘어요. 예, 삼성전자 절반은 외인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령 주가가 한 10% 지금 현재 수준부터 뭐 하반기까지 가면은 그 이상 오르겠죠. 자, 10%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440조니까 44조가 올라가죠. 시총이 44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절반을 가지고 있어. 계산하기 편하게 50% 가지고 있다 쳐요. 그 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22조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예? 그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원래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60조 원 초반이었는데 이번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80조 원까지 한 20조 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인들의 지분이 51%예요. 51%더 늘려가지고. 그럼 하이닉스도 현재 시총 대비해서 10%만 오르면 시가총액이 8조 원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8조 원 올라가면 외인들이 지금 지분을 절반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4조 원은 외인들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물론 이제 1월 달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났겠죠. 예, 한 10%만 더 올라간다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26조 원, 예? 거의 30조 원 가까이 수익이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140조지 않습니까? 140조인데 외인들 지분율이 5.5%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40조에서 주가가 10% 올라간다 그러면 14조 원이 시총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외인들이 보유한 게 지금 5.5니까 실질적으로 외인들 입장에서 수익이 고작 7천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뭐 미 본토에서 지금 반도체 생산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원격으로 지금 반도체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라. 예? 공장 골치 아프게 시설 투자 매년 하고 뭐 노조하고 뭐 싸우고 임금 협상하고 예? 반도체 사이클 막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삼전화 하이닉스 지분 50%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제 저 좀 고점이 나왔다고 하면 차익 하고 나서 또 저점이다. 반도체는 계속 일단 사야 되니까 전 산업이 다 들어가니까 저점은 지금처럼 또 미리 선취해가지고 예, 2, 3개월 만에 한 10%만 올라도 그냥 뭐 30조 원. 그 금액이 여러분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뭐 많이 해봐 1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뭐 해도 작년 같은 경우 50조 원 넘었었나요? 1년 내내 하더라도. 근데 외인들은 앉아서 그냥 예, 뭐 30조, 40조 이렇게 버는 거예요. 올해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죠? 50조 좀 안 되죠.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을 버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기관 투자자들 좀 답답하죠. 예? 연기금도 그렇고 같이 이제 밑에서 좀 매수하면은 또 수익 좀 많이 났을 텐데 이런 분이 아쉽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많이 사는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전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 이건 제가 몇 번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내년이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것은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항상 개인들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먼저 앞서 나간다. 그러면은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까지 하이닉스 올해 이제 적자죠. 근데 내년부터 다시 이제 흑자전환 되고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영업이 한 3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다. 이 이상 저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DDR5라든지 아까 그 고성용 AI 반도체 HBM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네? 기존의 DRAM보다도. 그럼 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삼전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가 믿어 의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더 좋아지겠죠. 네? 진짜 못난이 종목 몇 개 빼고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하 그래. 그럼 나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무거워. 김봉만이 그냥 지난달부터 계속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했는데 근데 삼성전자 지금 시총이 너무 높고 무겁다.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장비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AI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 왜? 전체적인 시장은 반도체가 올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뻗어나가는 소위 하면 이제 업사이클에서 올 하반기 내년 가게 되면 또 슈퍼사이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는 거죠. AI 반도체 관련 기업 요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뭐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리 이제 선정을 해놓는 거죠. 최근에 이제 AI 뭐 엔비디아 지금 막 종목군들한테 뚜렷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괜찮은 종목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건 이제 신규주죠. 이 기업은 이제 AI 반도체 통합 설계 자산 IP 관련 기업이고요.
텔레피스 요즘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팹리스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600억이고 작년에 매출액이 1,500억인데 올해는 한 1,7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예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7억 정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팹리스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칩스 엔비디어. 요 기업도 이제 팹리스 기업이죠. 예. 설계 자산 IP 업체고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DSP.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그 업체들은 뭐냐면은 이게 그 팹리스 기업이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를 그 파운드리 기업의 공정으로 이제 넘겨버리면 그것을 이제 구현해가지고 실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자인 솔루션 관련 기업들이죠. 우선은 지금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 이쪽입니다. AA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팹리스 관련 기업들, 뭐 이 설계 업체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주가가 뭐 3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마블테크죠, 마블테크. 마블테크가 이제 그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100% 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아직도 이제 바닥권이라는 얘기예요. 바닥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종목 접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를 이끄는 관련 기업들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투자 전략 글에 거기에 이제 차트 올렸는데 엔비디아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한번 눌림을 줄 구간입니다. 지금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차트를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그 차트입니다. 엄청 급등락이 심했죠. 그동안도. 그러면서 올라갔다 역부익제를 꺾고 올라갔다 역부익제를 꺾고 막 계속 이런 패턴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또 직전 고점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재차 지난번처럼 아래쪽으로 누를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5월 말까지 급등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21선까지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월봉 보시면은 지금 20개월 선을 올라탔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로 오게 되면 이 추세 저항권이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막 급등락은 월 중에 심했는데 그 따박따박 한 땀 한 땀 지지선에 딱 지지하고 이렇게 터닝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태리 장이 패턴이죠, 이것도. 근데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난달에 또 특히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전고점에 2021년도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은 또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승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단타만 하시면 됩니다. 짧게 보고. 근데 이제 좀 길게, 그래. 반도체는 지금부터 이제 업사이클 구간에 접어들었으니까 올 하반기 내년까지 가게 되면 엔비디아 좀 오른 거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봤으니까. 미국에 따른 이제 또 팹리스 관련 기업들도 좀 호흡을 길게 하면 지금보다도 큰 수익을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전략을 보신다 그러면 눌림 줄 때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딱 들어가면 안 되죠.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목.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픈 엣지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종목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그죠? 자, 여기서 올릴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쭉 올려버려요. 근데 한번 조정이 나오면 거래를 보세요, 거래. 거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래가. 찍을지 안 나오죠? 여기서 전립선형 패턴 만들면서 한 2달을 눌러버려요. 원래 반도체가 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매 분기 기업별,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체크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하반기 내년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뭐 그 부분은 제가 다 좋다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꾸준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거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찌글찌글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에 요 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 뭐 급하신 분들은 양보 하나 나오면 팍 들어가 버려요. 푹 들어갔는데 거래 죽이면서 찌글찌글 이렇게 눌림을 주죠. 예, 그건 이제 못 견뎌요. 손절해 버립니다. 그럼 또 이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월봉 봐서는 지금 5개월선 위에 안착을 했는데 시장을 제가 이제 월이 바뀌면 최소한 뭐 다음 주까지 뭐 2, 3일 정도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감망하시면 밑으로 눌림 줬을 때 있죠. 뭐 21선 언저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뭡니까? 올리고 다시 한번 꺾어버리고, 올리고 다시 한번 꺾어버리고, 예? 올리고 다시 한번 꺾어버리네. 이번에 나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로고상으로는 지금 약간 저항 구간이죠. 이 기업도. 그죠? 예, 여기가 우리 공부했죠. 저희가 예, 월봉의 장기 트렌드 상단에서는 신규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월봉의 이제 5개월선 실전 매매 기법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에코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5개월선 터치하고 지금 살짝 아래 거로 지금 반등 나왔던 거죠.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이 기업도 지금 걸려 있잖아. 그죠? 그다음 지난달에 거래는 물론 안 터졌어요.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를지 아니면 치고 갈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근데 다음 주 정도 가봐야 그 분위기가 이제 방향성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눌림 준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아요. 땡큐죠. 예,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 기업들은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그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좀 강세인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 AI 그 관련 그 수혜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반기에 HBM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 들어갈 수 있는 그 고성능 반도체 AI 관련. 근데 한미반도체 원래 후공정 업체예요. 후공정 업체인데 왜 수혜냐면 그 마이크로소라는 그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는 그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예, 그 장비를 그 장비로 이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죠. 예, 그 장비 업체 후공정. 최근에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좀 강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다 좋아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시가총액 보자는 얘기예요.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이미 이제 그 시가총액이 올해 실적 아니면 내년 실적을 먼저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좀 과도하게 앞서 나갔다는 얘기죠. 네?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원래 주식이란 것은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예, 가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이 처음에는 답답할지언정 나중에 두고 보면 예, 오래 올라가고 멀리 가고 그다음에 가파르게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제가 봐서는 좀 빨리 움직였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200억, 영업이익이 1,10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일단 감소할 전망이에요. 작년 대비 지금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 6천억이에요. 2조 6천억. 그건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좀 앞서 나갔다는 얘기죠. 물론 내년에도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다시 또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50% 이상.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달에 그 2차 전지처럼 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실적 대비해 가지고 너무 앞서 나간 종목 너무 많다 이거죠. 예?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지난달에 고점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잠깐 자 한미반도체 잠깐 차트 보시면 자 한번 보시죠. 예. 자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월봉의 그 장기 핵심 노고 추세 상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린 거 여기에. 예? 예, 여기 최고점이죠.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길게 올 하반기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이 기업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봅니다.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특히 3개월 연속 거래가 터지면서 장기 저항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저항에.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규로 들어갈 때는 다른 건 다 분석이 끝났어. 그래. 실적도 이제 좋아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또 장비 업체 중에서는 최대 수혜주고 다 좋아. 근데 김웅만 얘기했듯이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벌써 시가총이 올라가가지고 2조 5천억이고 뭔가 좀 실적을 앞서 나가는 주가 상승이 지난달 말까지 나왔어. 이 부분이 좀 흠이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럴 때는 직전 고점, 그러니까 한 22,000원 초반 정도? 예, 그 정도 눌림 주면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뭐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재차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근데 박스권 돌파하더라도 저는 이 기업이 바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밀리더라도 21선은 크게 안 깰 것 같고, 무슨 얘기냐, 플랫폼. 그러니까 지난달처럼 여기서 한 6월 중순까지는 플랫폼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기준점, 그러니까 맥점이 22,000원, 22,500원이나 23,000원과 하단,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시고, 예,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방법이 없어요. 왜? 다 좋은데, 예? 다 좋은데 그래도 실적가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근데 테스라든지 그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PSK 같은 경우, 근데 이런 애들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시장 어떠냐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지금 PCB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이죠. 예? 예, 대장이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쪽에는 대장인데, 근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장비 쪽에서 그래서 테스다 그러면 작년에 매출액이 3,500억이고 영업이익이 5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 업황 둔화 때문에 영업이익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유진테크는 뭐 작년보다는 영업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네요. 예. 그나마도 그 장비 업체주 중에서 실적이 좀 나아진 업체.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미 반도체도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기업 대비해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높게 나오고, 예, 금액적으로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 뭐 테스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들 기업보다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기업들, 그들 기업들 위주로 기관하고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수페타 같은 경우도 PCB 관련 기업 중에서는 올해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 기업이 글로벌 3위 업체였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단기 폭발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테스 같은 게 안 움직이느냐? 다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대장이라 보다도 얘가 만약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 지금 시총이 얼마죠? 예, 8,200억이죠. 8,200억. 영업이익이 1,163억 예상이. 작년에 1,000억이. 얘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합니다. 그나마도. 내년 가면 아마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실적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뭐 내년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와서 기술적으로 다소 약간 기술적인 부담은 있으나 실적이 올해 대비 뭐 내년 대비해 가지고 주가 좀 저평가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이들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21선이라든지 뭐 61선 다시 한번 툭 밀어준다 그러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술적으로 물린 거지. 예?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뭐 펀더멘탈 기반에서 물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전문가입니다만은 여러분들보다도 이제 기술적으로 주봉, 월봉, 뭐 연봉까지 보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니까
우리 그 시청자님들보다는 일반 주린이 분보다는 덜 물리죠 아무래도. 근데 뭐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워낙에 급등락이 심하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도 한 번에 딱 맥점 잡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같은 장은 뭐 개별주가 됐던 뭐 대형주가 됐든 간에 최소한 3번 이상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번 이상. 그리고 만약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더 빠졌어. 어떤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럼 비중만 적절하다 그러면 가져가면 돼요. 왜요? 아니, 어차피 지금 조금 빠지고 나서 올 하반기 가게 되면 뭐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 현재 구간보다 더 많이 갈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비중하고 타이밍 조절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요.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요 차트가 조금 예. 테스. 야, 이 기업도 지금 보시면 실적이 지금 현재 약간 주가가 올해 테스가 매출액이 2,100억. 영업이익이 지금 235억이지 예상이.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400억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찌글찌글한 거야. 근데 내년에 테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제가 봤을 때 더블로 아마 증가할 겁니다. 예? 영업이익 자체가. 예상 내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도체는 한 6개월 정도 미리 이제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그렇죠. 지금 예상은 600억이 나와, 600억. 예? 올해는 230억, 내년은 600억. 내후년에는 900억 예상하죠. 그죠?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뭐 3전부터 해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이제 업사이클이다. 그런 구간이다. 이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 지금은 약간 비싼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 근데 올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리고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가 3배 이상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을 겨냥해 가지고 미리 선침해야 되겠다. 예? 그죠?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뭐 가격적으로는 굳이 이제 뭐 차트를 우리가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예. 원래 이제 중기로 이제 미리 선침해야 하는 종목군들은 월봉 보고 일단 접근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예. 월봉에서 지금 저항이니까 여기서 뭐 거래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예. 굳이 뭐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한번 눌러주게 되면 뭐 직전 저점 뭐 2만 원에서 뭐 2만 1,000원 하단, 예? 예.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모아가시오, 분할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분할 매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지난달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라가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박스 구간이고, 그 다음에 고객 혜택금 자체가 금액이 지금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올라가면 한쪽 누르고, 한쪽 올라가면 한쪽 누르고,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로 요 구간, 요 기간만큼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선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봐서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저점이거든요. 저점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만 쳐다본다는 얘기죠. 계속 업종별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이고,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B 관련 기업인데, 그 이스페타시스가 요거는 지금 약간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9천억 넘었죠. 어제 장중에 거의 9천억 넘었을 겁니다. 종가 기준에서 9천억이에요. 예, 이 기업 같은 PCB 세계 3위, 글로벌 3위 기업이고, 얘도 이제 기술적인 저항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고, 심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500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영업 적자 3억이에요. 예, 근데 내년에 심텍도 영업이익이 확 증가를 해버립니다. PCB 쪽은. 예. 왜 PCB가 좋냐면은, 지난주인가요? 엔비디아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 칩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기존의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PCB 관련 기업들. 그게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데 뭐 구글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70%가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장이 될 종목이 뭐 삼성 SDS 이런 쪽인데 그냥 빅데이터 센터를 계속 설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기존에 AI 반도체가 뭐 5배에서 6배 이상 들어간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PCB 관련 기업들도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 가게 되면 이제 올해는 업황 둔화 때문에 하이닉스 3년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제 올해 대비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예, 확실히 좋아지겠죠. 그 중에 이제 뭐 TAB, 요건 제가 지난달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다음 대덕전자. 그죠? 코리아 서키트. 올해는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이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지금 줄었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지금 6월이니까 6개월 앞서 나가니까 올해 전체 실적은 대부분 이들 기업들도 반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업황 자체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비중하고 타이밍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반기, 내년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공개 방송 통해서 제가 아마 괜찮은 종목군들을 아마 그 타이밍이 오게 되면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저점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네. 자, 시황 설명 잠깐 하죠, 제가. 지난달까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발빠른 순환 매직의 상승이 나오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자, 지난달 4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좀 꺾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또 주도했는데 자동차 부품주도 제가 2주 전에 장기 고점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공방에서 2주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조정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움직여서 5월 초에는 엔터주인데 엔터는 이제 제한적으로 예? 뭐 YG 엔터, 뭐 JRP 엔터 몇 종목밖에 안 움직이니까 일단은 뭐 제하고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5월 말까지 시장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다음에 뭐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또. 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저점 구간에 도래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 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6월 달을 좀 지나고 나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뉴욕 증시 보시면 어찌 보면 우리보다 그 극심한 차별화가 더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게 되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게 되면 그게 큰 호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다 해가지고 그게 새로운 호재는 아니다. 단지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측면은 있으나 그게 새로운 호재권은 아니다. 왜?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왜 시장이 좀 더 두려워했냐면은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팽배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협상 지난주에 타결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요. 여러분들 어제 저 유럽 보세요,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0에서 장대 운봉으로 깨버렸죠. 중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보세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지금 치고 올라갔지 S&P 500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다우지수 밀었잖아요. 너시의 2000지수. 지금 3개월 동안 박스야.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 부채 한도 협상이 새로운 호재가 아니고 이제 시장은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미국 시장이 자, 이 그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미국의 재무부 지금 보유 현금 증감 추이인데 다음 주 지나면은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없으면 바닥이 납니다. 300억 달러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해서 이 근거가 비어 있으니까 근거를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제 이번 달부터 흘러나가냐면 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무부에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빨리 금고에 현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세금이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약 1조 4천억 달러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금고를 채우겠다는 얘기, 현금을. 그래야 이제 미국 재무부에 또 이자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 이자를. 예?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했을 때 처음에 원래 그 내년에 미국의 재량 지출이 1조 7천억 달러인데 공화당이 처음에 1,300억 달러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그나마도 이거는 이제 한 그 반 정도 600억 달러만 삭감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경기하고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8월 달까지는 제조업 PMI가 둔화되거든.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지금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좀 삭감했지 않습니까? 600억 달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미국 경기가 이게 또 여름 내내 또 일시적입니다. 여름 동안은 둔화 속도가 좀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작용해가지고 나스닥은 반도체가 올려서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다우하고 러시아 2000 지수는 찌글찌글한 거란 말이에요. 네? 경기 둔화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재무부가 이제 1조 4천억 달러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국채라는 게 뭡니까? 안전자산이잖아요. 주식은 뭡니까?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를 이제 입찰에 흥행 성공하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게끔 네,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시장을. 그죠? 뭐 국채, 안전자산도 뭐 채권 시장도 좋고, 뭐 주식 시장도 좋고, 그럴 수 없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이 국채를 발행하는 그 기간만큼은 위험자산, 주가가 조정이 나와줘야, 예? 누가 됐든 간에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가 주식이 지금 조정 나오니까 나 채권 사야 되겠어.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안 그래도 중국도 지금 제조업 PMI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PMI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2분기 말까지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타결하면서 재정 지출도 600억 달러 삭감을 했고, 근데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또 국채를 발행한대. 그럼 일시적으로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한 기간 동안은 항상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주식이란 것은 그 경기 펀더멘탈을 등에 업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한 요 기간,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조정이 좀 더 연장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 시장 대응을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도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거 외에 이제 아까 그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좀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하고 3시 40분에 예,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